화려한 명성도 커다란 훈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간 길에는 오직 나라를 향한 진심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이름을 남긴 인물 서상일.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챕터 1 대구에서 피어난 듯 1893년 대구에서 태어난 서상일은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운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그는 일찍이 민족의식에 눈뜨게 됩니다. 대구는 당시 전국적인 개화와 독립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로 여러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주적 지식인의 길을 걷고자 마음먹습니다. 청년이 된 서상일은 자연스럽게 신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자발적인 민족운동을 가까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노골화되는 시점에 그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단단한 내면과 조용한 결의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주변에는 김광재, 서상동과 같은 계몽운동가들이 있었고 이들과의 교류는 서상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과 교육, 금융을 중심으로 자주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은 그의 신념이 되었고 이후 그가 택한 모든 선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준비로 연결되어 갑니다. 챕터 2 3.1운동 거리로 나선 양심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운명이 뒤흔들리던 날 전국적으로 번져간 독립 만세의 물결은 대구에도 도달했고 서상일 역시 그 물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지역의 주도적 인물로서 조직적인 만세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3.1운동은 매우 체계적이고 강렬했으며 이는 서상일과 같은 인물들의 치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지식인, 상인들과 연계하여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선언서 인쇄와 배포까지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서상일은 감옥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재수자들에게 독립정신을 전파하며 감옥을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과 행동은 그를 단순한 운동가가 아닌 정신적 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자유를 찾을 것이라며 동지들을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챕터 3 교육으로 다시 피워낸 희망 추록 이후 서상일은 무력투쟁보다는 민족의 근본을 지키는 교육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식과 실용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설립에 몰두하며 후학 양성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학교 등 민족교육의 거점에서 그의 활동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민족혼과 자주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과서 속 일본 제국주의 사관을 비판하고 우리의 역사, 언어,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수시로 일본 당국의 검열과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사들을 독려하며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민족교육을 지속했습니다. 서상일의 교육운동은 단순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지역 청년들에게 독립운동의 가치를 설파하고 정치적 사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말없이 뿌린 씨앗들은 훗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챕터 4 임정과의 연결, 해외와의 연대 서상일은 단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며 국내외 독립운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그의 조직적 역량과 신뢰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러 비밀 연락망을 통해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해외 정보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 거점으로 성장하였고 서상일은 그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의 방침을 지역운동에 적용하고 그에 맞는 민중계몽활동과 정치적 연대를 도모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교육자나 지역운동가의 역할을 넘어서 그는 국내에서 임정과 가장 긴밀히 협조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일제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지만 그는 들키지 않고 물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후방에서의 지원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언론이나 역사책에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독립운동의 튼튼한 뿌리이자 연결선이었습니다. 챕터 5일제의 회유와 감시 속에서 서상일의 활동은 계속해서 일본 당국의 눈에 띄었고 그는 여러 차례 협박과 회유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그의 교육활동과 비밀 연락망은 일제의 큰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몇 차례 구금과 감시는 일상이 되었고 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까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조용한 교육자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과 회유에 못 이겨 입을 다물거나 활동을 중단했지만 서상일은 오히려 더 은밀하고 지혜롭게 활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분산시키고 정보를 나눠 관리하며 일제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식 교육기관 외에도 비공식적 민족교육 모임을 열어 이념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신중한 활동 방식은 그가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형태를 달리한 것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상일은 침묵의 저항가이자 장기전의 전략가로 불릴 수 있습니다. 챕터 6 해방의 그날 그러나 조용한 퇴장. 1945년 마침내 조국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날이 도래했지만 서상일은 그 기쁨을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고 교육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도 그는 민족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학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서상일은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세력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열된 정치판을 안타까워하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짜 독립은 정신의 독립이라 말하며 광복 이후야말로 진정한 민족의 자주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그가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조용한 퇴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과 지역 사회는 그를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역사책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챕터 7 기억 속의 인물 조용한 거머. 세월이 흐르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졌듯 서상일 역시 대중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대구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들, 지도했던 제자들, 조직했던 운동의 기록들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가끔씩 그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되새깁니다. 그의 삶은 영웅 서사보다는 사람 서사에 가까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고 드러내지 않지만 강렬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은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거목처럼 그늘을 내어주며 자리를 지켜온 인물. 바로 서상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그에 대한 기념사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후손들과 연구자들은 그의 삶을 복원하고 기록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 재조명이 아닌 한국 독립운동사의 숨은 줄기를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챕터 8 지금 서상일을 다시 읽다. 서상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는 역사의 한 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조용한 실천과 끈질긴 헌신으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명예가 아닌 헌신으로 살아낸 사. 그것이 바로 서상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가 길러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한 동지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시민들이야말로 서상일이 남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행동은 항상 조용하게 시작된다고. 오늘날의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잊었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정신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바로 서상일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서상일은 이름보다 정신으로 기억될 인물입니다. 조용하지만 굳건한 그의 걸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정신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